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은 개떡이고 후에는 찰떡 같은 주디 업보 남주 탑10을 소개할게요. 10위 쇼콜라 작가님의 죽어도 좋아입니다. 대학생 시절 조폭 아들이라고 소문난 남주와의 잠깐의 썸씽이 있었던 여주는 철딱선이 없는 그녀의 부모들이 저지른 사고로 인해 그 빚을 덤탱이 쓰고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죠. 머리가 좋은 오빠의 미래를 위해 한때나마 동창이었던 남주를 찾아가 1억을 빌리고 빚을 마감하고는 다시 남주를 찾아가 돈을 갚을 수 없으니 자신을 어디에든 팔으라며 고개를 숙입니다. 이때부터 남주의 멍멍이 버전의 쓰레기 막말이 등장하는데요. 상품 가치가 없다는 둥, 그렇게 해서 남자 손님을 받을 수 있겠냐는 둥 정말 무지막지하게 쏟아내요. 소설을 보는 저도 움찔할 정도로 쉬레기 주디 남주예요. 최강이었어요. 그런데도 11호 정한 이유는 주디 업보에 비해 후회는 그다지 하지 않은 것 같네요. 9위 우유양 작가님의 다이브입니다. 여주 아버지의 총애를 온몸에 받고 사업에 승승장구하던 남주를 소개받아 나간 자리에 여주는 한눈에 그 남자의 아름다운 외모에 뿅 가고 맙니다. 두 번째 만남 자리에서 남주는 자신의 독특한 성의 성향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자자고 제안하고 또 이 여주는 그걸 받아들이네요. 여기 이 남주의 독특한 성향은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에 나오는 남자 배우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하드코어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듣보잡의 기구나 체위를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네요. 암튼 그런 성향에 버거워하면서도 여주는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여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인 남주의 복수극이 시작이 되는데요. 정말 처절하게 여주가 버려집니다. 어마어마하게요. 이 남자의 복수에 이용당한 여자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책으로 확인해 보세요. 8위 쏘삭쏘삭님의 죄 많은 남자입니다. 연예인 지망생이었던 여주가 사기를 당해 집이 몰락하고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빚에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술집의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그녀에게 어느 날 룸에 접시를 주고 오면 팁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들어갔던 룸에서 그녀가 다니는 회사의 상사와 마주치게 되고 이 남주, 여주를 창녀로 오인해 그 밤을 함께 보낸 후 돈을 주고 사라지죠. 여주에게만 반응하는 자신의 몸을 저주하면서 창녀라 생각하고 결국에는 빚을 갚아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감금 아닌 감시가 들어가죠. 암튼 그녀에게 유일한 삶의 의지였던 빚을 다 갚은 후에 그녀를 남주는 감당할 수 있을지. 이 남주 많은 말을 하지는 않지만 입을 열 때마다 그녀를 창녀라 말하며 깔아뭉갰으니 그 후에는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7위 치크님의 그런 만남입니다. 파티 장소에서 만난 두 남녀는 서로에게 이끌려 원나잇을 하게 됩니다. 깨끗한 이별을 한 여주와는 달리 남주는 계속 그녀가 생각이 나며 점점 더 안달이 나죠. 드디어 다시 만난 그녀와 한 번 더 밤을 보내며 그녀에게 완전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그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고 남주는 원치 않는다 선을 그으며 헤어지게 되는데요. 1년이 지나 그녀를 다시 만난 남주는 누구 때문에 후회를 하는데요. 더 나가면 안 돼요. 심한 스포라. 6위 상림 작가님의 깊이 스며드는 밤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절친인 친구와 카페에 있던 여주는 그 친구와 선을 봤다던 남주를 처음 보게 됩니다. 우연히 2번, 3번으로 이어지며 조금씩 서로에게 끌리던 마음 끝에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그 결과 임신을 한 그녀를 남주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싫지도 않다며 그녀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한 순간부터 여주의 불행이 시작되는데요. 가족 사이에 구박덩어리인 여주가 시집을 간 시댁 식구들에게 똑같이 하찮은 취급을 받으며 그녀는 점점 더 피폐해지며 말라가기만 합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올바른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쉬레기 같은 부모도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주를 힘들게 하는 남주를 보면 패주고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 남주 역시 후회는 찰떡같이 해주십니다. 5위, 별보라 작가님의 재와 꽃입니다.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회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아버지 곁에 있던 여주는 그녀의 눈앞에서 아버지가 회사 사람들이 손에 맞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 남녀는 처음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 후 8년이 지난 후 우연히 여주를 만나게 되고 그녀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죠. 달콤한 생활을 하던 그는 결혼을 하라는 그의 아버지의 권유로 쉽게 다룰 수 있는 여자를 뽑기 하듯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여주는 자신의 집에 그대로 둔 채 말이죠. 결혼 따로, 섹스 따로를 행하는 남주에게 수차례 여주는 자신을 놓아달라 애원하지만 그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어느 날 그의 정식 부인이 여주를 찾아와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하고 며칠 후 여주는 그가 보는 앞에서 테라스 난간 너머로 몸을 던져 자살을 하게 됩니다. 정말 피폐한 여주에게 동정이 가고요. 결혼 따로 사랑 따로 당당하게 하는 남주에게 치가 떨릴 정도예요. 양손에 떡을 다 쥐겠다는 이 이기심을 어쩔 거야. 그래도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처절한 후회를 아찔하게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4위, 김빠 작가님의 CC입니다. 돈은 없지만 머리와 외모가 끝내주는 명문대 대학생인 남주가 병원장의 딸에게 작업을 걸기 위해 나서던 날 접촉사고를 내게 되는데요. 사고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두꺼운 안경에 눈이 반쯤 파묻혀 존재감 제로인 여학생이었습니다. 얼굴로 먹고 사는 그의 남동생을 찾아온 조폭 무리들에 의해 야산으로 끌려가 파묻히기 일보 직전에 그 조폭의 여동생이 자신이 사고를 냈던 여학생이라는 걸 알고는 남주는 눈물 콧물 흘려가며 살려달라 애걸합니다. 그 사건으로 둘은 다시 만나 그녀의 오빠를 안심시키기 위해 100일간의 계약 연애를 하자며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데요. 그 이후 이 여주의 모든 행동들이 저를 몇 번이나 뿜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골절된 팔이 아프다며 남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머리를 감겨달라질 않나? 더 충격적인 건 자신의 밑에를 제모해달라며 면도기를 그에게 건네줍니다. 아무리 여자로 보지 않는다지만 20대 초반의 남자를 뭘로 보고 저러는지 도발을 제대로 해주는 여주와 그 도발에 속절없이 무릎 꿇는 남주가 너무너무 재밌고 어른들이 그거보다 더 섹스러워요. 몸정에 이끌려가는 남주를 보면 불쌍하면서도 통쾌한 마음마저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다는 거 이북으로 꼭 확인하세요. 3위, 유송주 작가님의 삭제입니다. 유명 피아니스트의 친구이자 매니저인 여주는 잠깐 자고 싶은 마음에 영화관을 찾았다가 영화관의 천장의 일부가 무너지며 옆자리의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탈출을 하게 되는데 이 계기로 그 아이 아빠와 자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그녀를 딸아이의 놀이 선생이 되어줄 것을 제안하는데요. 두 사람이 아이를 계기로 한층 더 가까워지며 드디어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합니다. 어느 날 그녀를 알아보는 어떤 여자로 인해 그 행복은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데요. 여주를 알아보며 자신이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의 애인이라면서 반가워하던 그 여자를 보며 여주는 6년간 삭제된 기억을 되살립니다. 여기도 나셨네요. 결혼 따로, 섹스 따로. 그녀의 기억 속의 남주는 그녀의 몸만 탐하고 결혼은 다른 여자와 한다고 선언하던 못된 남자예요. 정말 흥미진진하더라고요. 2위, 정경화 작가님의 사랑에 미쳐입니다. 식물인간인 아버지와 내추럴로 쓰러진 새어머니를 둔 여주는 하루하루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 대리모를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오고 돈에 시달리고 삶에 지친 그녀가 찾아간 저택에서 4년 전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를 다시 보게 되는데요. 풋풋한 대학생 시절 양아치들로부터 위기에 처한 그녀를 도와주던 돈 많은 남자를 우연히 다른 장소에서 보게 되며 두 사람은 불꽃이 튀는데요.
색텐이 터지는 남주는 기어이 그녀를 임신을 시킵니다. 하지만 숨어있던 복병이 나타나 그녀와 남주를 이간질시키며 태아 유전자 검사까지 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사람을 시켜 그녀의 배를 발로 차 유산을 시켜버려요. 남주는 끝까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으며 그녀의 집안도 한순간에 몰락시키죠. 얼마나 후회를 밥 먹듯이 하려고 이런 멍멍이 짓을 하는지 두 눈으로 꼭 보세요. 1위, 달케이크님의 임신 계약입니다. 신장 투석을 받고 있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그녀의 앞에 자신의 아이를 낳아달라며 남주가 나타나 임신 출산 계약서를 내밉니다. 엄마를 위한다는 마음이 앞서 계약서에 사인을 한 그녀는 남주 집에 들어가 밤을 함께 보내지만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을 잊지 않아요. 대학생 시절 남주는 그녀를 잠깐 비빌 언덕처럼 생각하며 돈이 필요하거나 정욕을 채우고 싶으면 언제든 그녀를 찾아갔죠. 그때마다 푸근하게 반겨주는 그녀가 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재벌딸이라는 여학생의 약 심부름을 강의 도중 갔다 오는 이중적인 행동도 합니다. 여주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참아주고 넘어가고 울기도 하죠. 그러다 기어이 재벌딸이라는 여자가 임신을 했다며 헤어지자 선언합니다. 나쁜 스키. 여주도 넉넉하지 않은 대학 시절 과외하며 돈을 벌어와 남주 맛있는 식사도 차려주고 헌신을 다했건만 이제 와서 뭐하는 짓인지. 보는 내내 욕만 나오네요. 정말 후회남으로 유명한 작품이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주디 없고 이꼬르 후회라는 방정식이 딱 들어맞는 소설들을 랭크해봤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